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호처의 내란 연장 해임 제청이 아니라 내란 청산 연판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 파면에도 아랑곳 없이 내란 연장 시도를 굽히지 않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권한 행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청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바로 직위 해제를 해왔던 그간의 관례 또한 그렇습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지난 1월 초 기관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무려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경호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정도로 끝까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극히 파렴치하고 뻔뻔한 김성훈과 이광우 등이야말로 권한 중지를 넘어서 내란의 공범으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대상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무도한 내란 공범들은 내란 숙의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의 해임 징계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내란 수계에게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몸부림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마땅히 이 무도한 자들의 적반하장식 해임 제청이 아니라 대다수 경호관들의 연판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맡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지난 1월 김성훈이 천연덕스럽게 언론에 대고 내뱉었던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내란 수계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 집단의 우두머리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자신의 말대로 즉각 직부터 내려놓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마이너스 105조 원입니다. 내란에만 골몰했던 정권이 경제도 다 망쳤습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그야말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일종의 연간 가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 앞에 이 무도한 정부가 부도수표를 내던졌습니다. 숙의 윤석열을 비롯하여 온통 내란에만 골몰했던 이 정권이 끝내 나라 경제마저 송두리째 망쳐버렸습니다.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그 예측조차 솔직하게 하지 않아 국세 수입이 31조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감세를 해도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출해서 쓰지 않은 돈이 무려 20조 원입니다. 응당 국회가 확정한 예산대로 지출을 해야 하지만 그 무슨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정부에 지출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정부의 독단입니다. 이렇게 정산된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 살림 적자는 무려 마이너스 105조 원으로 모두가 극히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 수준입니다. 국가 채무 또한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 1175조 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내란 숙의 윤석열이 입만 열면 주창했던 재정 건전입니까? 이것이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서 입만 열면 최우선이라던 민생의 실체입니까? 이 무도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척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들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야만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내란 행정부 또한 당연히 그 주무부처의 수장들로서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